의장대가 참가하는 행사는 국빈을 맞이하거나 국가의 행사에서 기본 총기 제식을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하는 의전 행사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칼군무를 선보이는 정례 의장 행사로 나뉩니다. 일명 동작 행사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원은 72명. 오정석 일병은 얼마 전 72명 중 하나로 선발됐습니다. 72인조 행사 멤버로 선발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72인조 투입되려면 일병 말, 상병 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 동작조 평가도 합격하고 하니까 72인조에서 실력을 인정받게 되면 동작 평가를 거쳐 소수 실력파들을 선발하는 36인조 행사에 투입됩니다. 총 돌리기를 실수 없이 해내야 36인조의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고 하네요. 72인조에서만 뛰고 있는데 아마 다음 후반기 때부터는 36인조도 투입될 것 같습니다. 간혹 예비 멤버에게도 행사에 설 기회가 주어지곤 합니다. 덕분에 같은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해 연습 중인 오정석 일병. 내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36인조 의장 행사에 꼭 서고 싶다는 남다른 욕심이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전이 왔을 때 가장 처음 본 행사가 청와대 정례의장 행사였습니다. 행사 구경하면서 와 멋있다. 단순히 그냥 부럽다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같이 동작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면서 지금은 예비로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실감이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민들 앞에 위풍당당한 의장대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드디어 시작된 행사. 안태현 하사도 정예 멤버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태극기와 한반도를 형상화한 대형을 만들고 자유자재로 총을 휘두르며 각 잡힌 몸짓과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하지만 36인조에 선발된 기쁨도 잠시. 오정석 일병은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선배들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다음 동작은 다루치기 대형입니다. 이 동작은 의장시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이며 36명의 의장대원과 총이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박력 넘치는 파도. 계속 이어지는 멋진 모습에 무대에 서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틈도 없습니다. 요리조리 눈동자 굴리느라 바빠 보이는 오정석 일병. 고난도의 총 뿌리기 동작까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선임들의 칼 같은 동작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멋진 시범을 마치고 퇴장하는 의장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한 달 내로 들어가도록 이상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할 국방부는 앞서 보도된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내용에 이어 정예화된 국군을 건설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는데요. 국방개혁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군대를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원열 중사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통해 정예화된 국군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4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대북방어 위주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군 구조를 만들고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예화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과 군사 위주의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된 효율적 운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군 복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절차 중심의 사업 관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방산으로 거듭나고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외에도 국방개혁 4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두 42개의 주요 과제와 60개의 법령을 재개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2개의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하고 연대급 훈련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군 과학화 훈련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유원열입니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 소초인 GP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추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구 기자입니다. 남북은 현재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 DMZ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무장지대지만 남과 북을 합쳐 200개가 넘는 감시초소가 있는 등 삼엄한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남북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질적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우리 군의 감시소초, 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적 조치로 DMZ 내 감시소초,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전면적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10월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갖게 되면 사령관은 한국군 사성장군이 맡고 미군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또 국방부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분담 규모 합의를 하는 것도 올해 국방정책의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취역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세종대왕함은 지난 10년간 우수한 작전 능력을 대내외로 인정받으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세종대왕함과 해상초계기가 활약하는 모습을 손정민 중사가 취재했습니다. 총원 전투 배치. 전투지휘실에서 명령이 떨어지자 함총원이 각자 자신의 임무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훈련에 들어갑니다. 전투지휘실에선 레이더를, 함교에선 항해와 동시에 수평선을 쉴 새 없이 살핍니다. 견시 임무를 맡은 병들은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해상경계작전 현장입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지난 2008년 12월 취역해 올해로 10년을 맞은 세종대왕함. 특히 1000km 밖에서 1000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했고 대공유도탄 SM-2와 대함 해상유도탄 등 막강한 화력도 갖췄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처음으로 추적 감시하면서 실전 능력을 과시했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연합훈련 효과도 극대화시켰습니다. 세종대왕함은 지난 10년간 강도 높은 훈련으로 대비태세를 확립하며 불철주야 우리의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며 우리 바다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또 바다 위 하늘에서는 해상초계기 P3C가 유사시를 대비해 하루도 빠짐없이 동서의 완충구역을 오가면서 상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 함정과 실시간 교신으로 영해와 영공은 물론 바닷속 잠수함 경계작전을 실시하면서 우발적 상황 발생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동서의 완충구역에서 상시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상황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군은 2020년대 후반까지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차기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고 국가안보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대한민국 해군을 지키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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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